안녕하세요. 여기는 호텔 야외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하나 저 끝에, 그 다음에 중간에 어른용, 그 다음에 맨 가해가 어린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온천인데요. 한 40도 이상 겨울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야외 수영장은 전부 온수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탓을 전에 수영장 인넷, 아웃넷, 드레인, 이런 배관 슬리브를 이렇게 지금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게 콘두튜, 이게 조명 콘두튜인데, 이게 수중 조명인데, 저희가 이번에 적용한 조명은 크리스탈, 그러니까 수정빛이 나오는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선정할 때 수중 조명은, 수영장 조명은 대부분 방수 기능이 되는 LED 기능 이런 걸 선정하시는데, 조명은 수중에서 수정처럼 빛이 살 굴절돼 갖고 퍼지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빛이 나는 그런 컬처의 어떤 조명을 선정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쐈을 때, 물에 쐈을 때 휘도, 꺾이는 휘도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조명 연출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방수 기능만 있는 거를 하면 조명이 퍼져가지고 저녁에 그렇게 아름답게 연출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쓰는 배관이 전부 UPVC 배관입니다. UPVC 배관을 쓰는 이유는, 일반 소규모에서는 뭐 VG1 PVC를 써서 pH 농도를 좀 맞춰주면 되는데, 이렇게 대형 수영장 같은 경우는 pH 농도를 저희가 자동으로 맞추거든요. 자동으로 pH 농도를 맞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1, 2년 쓰고 말 거 아니기 때문에 pH 농도가 좀 높으면은 스켈이 껴요. 일반 PVC를 쓰면. 그래서 UPVC를 써서 그런 스켈 끼는 것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pH 농도가 낮으면 이게 산화가 돼요. 산성화 돼갖고. 그래서 일반 PVC 배관을 쓰면은 이게 부식이 돼서 녹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UPVC 배관을 전부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야외 수영장, 특히나 이렇게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층마다 수영장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여기는 1층이거든요. 지하 1층, 지하 2층. 그리고 이 부분이 1층인데, 지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뜨게 되잖아요. 계속 이제 12층까지 올라갈 건데, 그러면 인그라운드 풀, 그러니까 GL에서 땅 밑으로 내려가는 수영장이 아닌 이렇게 슬래브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수영장들은 나중에 방수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아마 1군에서 수영장 공사를, 호텔이나 대형 리조트나 이런 1군에서 실내의 대형 수영장이나 실내 수영장 하셨던 1군 업체에서는 아마 경험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방수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가스마리를 하는 어떤 그런 소장님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층별로 수영장이 들어갈 때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라든지 모멘트 값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정말 또 수영장의 어떤 단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콘크리트는 수축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타설을 하고 내부 외부를 변형유리, 콘크리트 변형유리 없도록 이 보강을 또 전부 다 합니다. 기초부터 월 전부 이렇게 보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야외 수영장이나 콘크리트 수영장을 할 때는 방수턱이 핵심이에요. 방수턱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설할 때는 이 콘크리트 안에 있는 공기가 4.5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밀실하게 비중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럼 밀실하면 그만큼 1차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근이라든지 또 혼화제라든지 이런 거 배합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야외 수영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 저희는 이제 반사율을, 그러니까 물 반사율을 굉장히 올릴 거예요. 반사율을 많이 올려가지고 수평선하고 지표면하고 반사율이 거의 하여튼 한 90% 이상 나오게끔, 그런 굉장히 그 수영장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반사율을 높여서 저희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율을 높이는 방법은 인피니트가 있고,
오버풀이 있는데 가장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수영장을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 첫째 기능성, 편리성, 경제성, 아름다움 이런 걸 전부 반영을 해서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기능성은 좋은데 또 경제성이 없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 설계에서 이제 핵심 부분은 우리나라 그 하수법에 의해서 이거를 물을 버릴 때, 방출할 때 이게 BOD 기준이 20 ppm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데 그게 20 ppm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탁도, 오염 농도도 SS라는데 그것도 20 ppm 이하.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이제 전처리 시설을 해서 방류하겠다라고 하면 한 정화조 6톤 기준에서 전처리 시설이 한 20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특히나 이런 호텔이라든지 대형 수영장에서는 그런 전처리 시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BOD 기준을 맞춰서 수영장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물을 나중에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건축공학을 전공한다든지 이라면은 건축공학에서는 이런 기계 설비를 뭐 그냥 특히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기계공학과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건축공학과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면 건축공학 기사할 때 기계 설비에 대한 건 건축 설비에 대한 거 그런 거 조금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공학 하신 분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설계 파트는 또 제도 건축과에서 설계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또 하드 부분 기술은 또 이렇게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또 기계 설비하는 쪽에 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설계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물론 전문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축에서 이런 걸 다 놓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수영장 업체에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런 배관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관도 이번에 저희가 적용하는 배관 방식은 리버스 리턴 방식으로 해서 인아웃이 들어가는 평형이 똑같이 저희가 설계를 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들어오는 거는 작은데 나가는 게 길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압력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물방울 하나 가지고 바위를 깬다고 계속 여러 해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압력이 발생하면 그만큼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배관에 대한 평형을 리버스 리턴 방식으로 평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 펌프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에서 펌프 자체가 압력을 감지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호텔 야외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수영장을 관리할 때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수질 관리가 또 문제가 돼요. 특히나 이렇게 야외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외선이 비치다 보니까 살균을 하기 위해서 염소를 쓰는데 그게 빨리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필요한 시아누리산이라는 COA 뭐 그런 어떤 화학 제품도 있고 pH 농도를 높이고 낮추고 중간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또 수질 관리도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pH 농도가 낮으면은 수영을 하면 눈이 따갑습니다. 그리고 pH 농도가 높으면은 피부가 또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 pH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 설비 또 세팅이 끝났다 하더라도 수질 관리에서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디테일한 수영장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 업체에 꼭 상의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게 좋아요.